네, 2020년 이후에 바뀐 정보처리 기능사의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따져보는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유튜브의 대멀쌤입니다. 자, C 언어 코드와 자바 코드를 한 번에 살펴봄으로써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차이점, 공통점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기출문제 한 개가 나왔어도 두 개의 공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의 코드를 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게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조금 더 친숙한 C 언어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자바 코드 살펴보고, 그리고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예측하는 시간이니만큼 끝까지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를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C 언어나 자바나 비슷하게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오류가 있는 코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먼저 이 부분 살펴보면 int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숫자를 형식을 정해준 거예요. 숫자 형식을 정해줬는데 정수로 정해준 겁니다. 정수는 음수도 있고 0 있고 플러스 정수를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라는 변수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B라는 변수도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공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라고 이름 붙여진 변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 1과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을 A에 저장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증가연산자라고 해요. 자, 증가연산자가 붙어버리면 A가 하나 증가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문장은 무엇이냐? 이 문장은 바로 A가 1부터 A가 5 이하이면, 이게 조건이에요. A가 5 이하이면 아래에 있는 명령문을 반복한다라는 반복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복문이에요. 이것도 반복문이겠죠,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반복문을 보면은 A가 1부터 A가 5 이하일 때까지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명령문 두 개를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반복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A가 1부터 시작했어요. 자, 한번 돌리겠죠. 왜 돌리냐면 A가 1인데 5 이하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값일 때 돌려요. 자, 그러면 한번 돌리고 돌아와서 A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증가되면 자, A가 2가 되겠죠. 또 돌아오면 3이 됩니다. 또 돌아오면 이번엔 4가 되겠죠. 한 번 더 돌면 5가 됩니다. 자, 5가 된 다음에는 한 번 돌고 올라와서 6이 되고요. 6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참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자, A가 6이 됐으면 6이 5보다 이하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라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B는 어떨까요? B는 5로 시작해서 10 이하일 때 명령어를 반복시킵니다. 근데 이 정보처리 기능사 문제들을 보면은 함정들이 꼭 있어요. 이 함정이 어떤 함정이냐면 지금 이 반복문이 반복시키고자 하는 명령문이 어떻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B 값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B가 5로 시작했다가 10 이하니까 5는 10 이하니까 이 증가 연산자를 만나겠죠. 그러면 6이 되고 6은 여전히 10 이하니까 7이 되고 7도 여전히 10 이하 8,
9, 10까지 올라가겠죠? 10도 10 이하죠. 여전히 참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올라가서 11이 됩니다. 11은 10 이하의 수가 아니니까 이제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된 거죠. 그럼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빠져나왔다고 치면 이제 5가 아니라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B는 11이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출력 변환 문자라고 하는 건데 정수형 숫자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제가 매칭을 시켜볼게요. 자, 요 첫 번째 A는 첫 번째 변환 문자에 소속되는 거고요. 두 번째 숫자 B는 두 번째 변환 문자에 소속되는 거고, 마지막 변환 문자는 이렇게 콤마가 없는 연산자까지 포함한 A 곱하기 B라는 연산식을 전체 대칭하게 됩니다. 대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는 6이고요. 자, 첫 번째 %T는 6이니까 6, 자, 곱하기는 그대로 써지고요. 두 번째 대응 문자는 11이니까 11은 등호는 그대로 써지고요. 마지막 정수형 변환 문자인 A 곱하기 B, 즉 6 곱하기 11 해서 답은 6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출력문은 요 6 곱하기 11은 6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출력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코드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게 명령을 돌린 게 없어요. 명령 돌린 거 없이 그냥 함정만 파놓은 문제입니다. A 값을 마지막 A 값을 보고 마지막 B 값까지 봐서 A와 B 값을 출력하고 연산한 결과도 출력하는 아주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좀 살짝 우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원리로 자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바 코드도 이렇게 int a, b 해서 a 공간 마련하고요. b 공간 마련하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들어간 부분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셔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가 1부터 5 이하일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 C 언어 부분과 똑같습니다. B가 5부터 10까지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C 언어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출력 형식 문법이기 때문에 이 C 언어의 printf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환 문자 곱하기 변환 문자는 변환 문자에서 대응되는 매칭되는 순서도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C 언어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이렇게 매칭되는 거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대로 A는 5가 아니라 6이어서 거짓으로 나왔으니까 A가 6 되고요. B도 10이 아니라 10까지 참이었다가 11 돼서 거짓이 되는 결과로 B는 11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 즉 변환 문자는 A니까 6의 값을 가지고 올 거고, 두 번째 %t는 B니까 11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등호까지 그대로 써지고요. 세 번째 변환 문자인 %t 즉 디시멀이라고 해요. 십진수는 A 곱하기 B니까 6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C 언어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요 네모, 파란색 네모에 써져 있거든요. 변수 초기값 증감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가 초기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우고 살펴볼게요. 자, 초기값 되게 중요합니다. 초기값이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실행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조건. 이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실행되는 겁니다. 거짓. 그러면 이 A가 1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 조건문이 거짓이 될 때까지 어떻게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증가된다면 뭐 플러스 1씩 증가되는지, 2씩 증가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몇 번 실행되는가 라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1이었어요. 1이면은 한 번 도는 거죠. 한번. 자, 올라가서 A가 2가 됐죠. 아직도 참이죠. 조건의 참이죠. 그러면 또 내려와서 돕니다. 자, 3이 되면 아직도 참이죠. 3, 4가 돼도 참입니다. 4, 5가 되면 어떻습니까? 5는 5 이하의 숫자니까 역시 참이니까 한번 돌고요. 그 다음 6이 되고 이제 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은 5보다 이하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됐기 때문에 이제 A의 6이라는 값을 저장한 상태에서 이제 이 반복문은 더 이상 돌지 않겠죠. 즉 5번 돕니다. 5번. 자, 몇 번 실행되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행되고 난 후에 값 몇이냐? A는 6이고 B는 10까지 돈 다음에 11이 되고 나서야 거짓으로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B는 11이 되겠죠. 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요 가운데 혹은 뭐 이런 곳에 반복문 안쪽에 명령문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명령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몇 번 실행되는가입니다. 몇 번 실행되는가에 따라서 이 해당되는 명령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명령어 수행 결과를 출력하는 형식이 정상적인 코드인데 지금은 그런 코드가 아니라 단순히 증가하고 난 다음에 A와 B의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몇 번 실행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호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부등호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등호의 방향. 이 부등호의 방향이 등호가 없이 그냥 A가 5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A는 5일 때 벌써 거짓이 되니까 A가 5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5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6이 되어서야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A가 5보다 크다? 초과했다? 라고 한다면 벌써 한 번도 돌지 않고 거짓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A는 1이라는 값만 갖고 끝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5 이상이다. 한 번도 돌지 않고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A는 1의 값을 가지고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등호 방향과 종류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살펴봐주시고요. 결국 출력하고자 하는 값은 뭡니까? 결국 출력하고자 하는 값은 이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 연산값이 되겠습니다. 이 연산값은 지금 A 곱하기 B로 나와 있는데 뭐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A 나누기 B 이렇게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고요. 특히 A 나누기 B인 경우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좀 바꿔볼게요. B 나누기 A라면 어떨까요? B가 11이고요. 자, 나누기 5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2.2가 나와야 되죠. 2.2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변환 문자 %d가 나오면요. 정수만 보여줘요. 정수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소수점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2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누기 연산으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근데 만약에 변화 문자를 이렇게 %f로 출력을 하고 명령이 나오면 답이 2.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표현하려면 소수점까지 출력하려면 %f를 쓰게 되고요. %d는 정수만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c는 문자를 출력하게 되고요. %s는 문자 열을 출력하게 되는데 문자 열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자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계속 정수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이 소수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문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문자 열이 나올 확률은 좀 낮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 변형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개념들을 알아보느라고 좀 강의가 길었는데 지루하셨다면 좀 죄송하고요. 다음 강의에선 더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자, C 언어와 자바 코드를 같은 출력 결과를 내는 학습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정보처리 기능사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해 봤습니다. 저는 대멀쌤입니다. 감사합니다.